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의 한 사람의 자연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카샤파라고도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라차 까나다라고도 불렸으며 1802년에 존 달톤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선분비의 법칙이 모순되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었다는 원자설을 발표하기 2500년 전에 이미 원자 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도 물리학을 유학한 인도의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죠. 그는 그렇게 수천 년 전 원자론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논리와 실제론을 적용하여 우주의 창조와 존재를 설명하였고, 그의 학교를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에 알려진 체계적인 교육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600년 또는 기원전 80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며 한 철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부 구자라트의 프라바스 슈트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본명은 카샤프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리하고 세심한 감각을 보여주었고 사소한 것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한 경험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프라야가로 순례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겐지스강 기슭의 사원에서 바치는 꽃과 쌀로 사람들이 길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꽃과 쌀알을 사원에 대한 존경의 상징으로 바쳤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버려진 작은 알갱이들에 매료되어 땅에서 쌀알을 모으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서 기도하거나 목욕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해 보이는 집안의 한 소년의 이러한 쌀알 모으기의 행동을 보고 호기심 많은 군중이 그를 둘러싸고 한 무리가 그에게 다가와서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째서 거지도 먹지 않는 길바닥의 곡식 알갱이들을 자꾸 주워 모으는 것이냐?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한 알 한 알에 버려진 곡물 알갱이들은 별 가치가 없지만 이것이 수백 기 이상이 모이면 한 사람의 식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식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먹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쌀 한 톨도 이 세상의 모든 귀한 재물 못지않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이에 불과했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쌀은 수천 년 동안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가정 식단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당시 그의 이러한 생각과 한 입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 산스크리트어로 칸이라는 단어가 가장 작은 입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를 카나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이러한 음식이 되는 알갱이 하나하나에도 결국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른다는 의미를 발견하고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파르나무 또는 원자라는 의미의 아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이 쪼갤 수 없는 물질이 인간의 어떤 기관, 즉 육안으로도 보거나 감지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원자는 영원하며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고, 네 가지 원소 그리고 원자의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 서로의 다른 유형의 원자가 결합하면 열과 같은 특정 요인이 있는 경우 그 구성 요소를 화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자가 생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로서 질그릇이 검어지는 것과 열매가 익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일종의 연금술로 여겨지는 라사바담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물, 불, 흙, 공기, 에테르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채소에는 물만 있고 곤충에는 물과 불이 있고 새에는 물, 불, 흙과 공기가 있고 만물의 위에 있는 인간에게는 거기에 더해 에테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마음 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놀랍게도 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의 낙하에 그 책임이 있다고 이론화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분할할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소분하다 보면 원자가 생성된다. 그리고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모든 입자의 하위 단계에는 끝이 있다. 원자는 모든 물질적 존재의 기초이며 그것이 속한 물질의 종류와 동일한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가열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화학 변화를 생성하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과거 오래전에 매우 놀랄만한 이론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그가 제안한 크기는 약 700배 정도 더 크기는 하지만 당시 2600년 전 현대적인 과학 장비의 도움 없이 그가 그러한 작은 크기를 개념화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위협일 것입니다. 물론 당시 과학적 장비가 없었을 거라는 것은 가정일 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장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에 더하여 생명을 원자와 분자의 조직화된 형태로 정의하고 죽음을 이러한 원자의 조직화되지 않은 형태로 보는 등 정말 놀라운 발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초기의 중요한 원자 발견은 5세기 그리스 철학자 레우시포스와 데모크리토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현대학자들은 그러한 상호간의 유사성이 아마도 인도에서 그리스로 넘어갔을 수 있는 광범위한 문화적 접촉과 확산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원자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중력에 대해서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언급했던 이 인도적 개념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러한 개념이 발전하기 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인도의 원자 등의 이론은 실험이 아닌 논리의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기도 하며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 이론은 현대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적 측면에서의 실험적인 근거는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매우 훌륭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는 아마 현대 물리학자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대과학에서는 그의 가설 중 일부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원자는 쪼개질 수 없다가 아니고 양성자, 중성자 등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된다는 점과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아닌 핵분열, 핵융합 등으로 동위 원소의 성질은 거의 같으나 질량값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원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무려 2600년 전에 그가 이처럼 놀라운 가설을 세웠던 것은 당시 상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정말 놀라워 보인다는 점일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러한 추리와 논리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어째서 유독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